왜 저는 세안을 더 꼼꼼히 하고 잡티가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걸까요? 왜 저는 세안을 더 꼼꼼히 하고 피부 관리를 더 열심히 할수록 얼굴에 주근깨와 잡티가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은 어느 봄 아침 50세 여성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주름 때문이 아니라 밝은 조명 아래에서 두 볼에 퍼진 잡티 때문에 조용히 방에 불을 하나 껐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더 어둡고 나이 들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안을 더 신경 쓰고 화장품도 여러 번 바꿔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아주 낯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비싼 화장품도 레이저 시술도 아닌 집에 늘 있던 오일을 한 가지 익숙한 재료와 섞어 5일 동안 얼굴에 바른 것이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피부가 하얘진 것이 아니라 다섯째 날 아침 손녀가 건넨 한마디였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얼굴이 더 밝고 부드러워 보여요. 이 영상에서는 왜 이 방법이 제대로 했을 때만 효과가 있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재료를 써도 오히려 잡티를 짙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여성이 더 이상 밝은 빛을 피하지 않게 된 결정적인 순간을 모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단 한 가지라도 놓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영숙 씨는 올해 50살이 되었습니다. 아직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왜 벌써 피부를 걱정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녀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그런 말이 얼마나 현실과 다른지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얼굴의 작은 점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프지도 않고 화장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얼굴이 예전보다 피곤해 보이고 어두워 보인다는 느낌이 계속 남았습니다. 그녀는 사실 큰 변화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피부가 하얘지길 바란 것도 아니고 주름이 완전히 없어지길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진을 찍을 때 밝은 조명 아래에 섰을 때 왜 이렇게 얼굴이 칙칙해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조차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영숙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많은 50대, 60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댓글을 읽어보면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저도 미백은 바라지 않아요. 그냥 얼굴이 좀 정돈돼 보이면 좋겠어요.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서 아무거나 바르기가 무서워요. 이 말들 속에는 공통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더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집니다. 새로운 화장품을 사는 것도 망설이고 인터넷에 떠도는 방법을 따라 해보는 것도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피부가 더 뒤집어질까봐, 한번 자극을 주면 회복이 오래 걸릴까봐 쉽게 시도하지 못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더 강한 방법이 아니라 더 부드러운 방법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지점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더 나빠질까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주근깨와 잡티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 그걸 바꾸려면 결국 큰 돈을 들이거나 강한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이저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집에 있는 재료로 뭘 해봤자 소용없어요. 오이는 그냥 시원한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생각들은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믿음 때문에 피부를 더 자극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잡티를 없애겠다고 강한 미백 성분을 바르고 효과를 빨리 보겠다고 잦은 각질 제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피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버텨주지 않습니다.
댓글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비타민C 좋다길래 썼는데 얼굴이 따끔거려서 중단했어요. 미백 화장품을 바를수록 오히려 잡티가 더 도드라져 보여요. 이런 경험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피부가 약해졌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더 강한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잡티를 없애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잡티가 더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일까요?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는 순간 관리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부가 예민해졌다면 공격이 아니라 진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쳤던 아주 평범한 재료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피부를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도달하면 그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자극이 적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떠올리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오이입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고 너무 흔해서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재료입니다. 오이는 오랫동안 한국 가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눈이 피곤할 때 오이를 얹어 쉬기도 했고, 더운 여름에는 오이 한 조각으로 얼굴을 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오이는 피부를 변화시키는 재료라기보다 피부를 가라앉히는 재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예민해진 50대 이후의 피부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이에는 수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표면의 수분 증발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멜라닌이 더 쉽게 드러나고 잡티도 더 또렷해 보이기 마련인데 오이는 이 과정을 부드럽게 늦춰줍니다. 또한 오이에 들어있는 자연 성분들은 피부에 큰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미세한 열감과 붉은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잡티가 단순한 색소 문제가 아니라 오랜 자극과 염증의 흔적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이만으로 모든 잡티가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오이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바탕을 정돈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즉, 무너진 상태를 제로에 가깝게 돌려놓는 과정이지 이미 오래 자리 잡은 흔적을 단번에 바꾸는 열쇠는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해집니다. 오이가 가진 이 부드러운 장점을 해치지 않으면서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가지 보완이 더해져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이는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이가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오이의 장점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더 강한 성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이와 성격이 비슷한 방향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50대 이후의 피부는 새로운 자극에 매우 민감합니다. 조금만 맞지 않아도 따끔거리고 붉어지고 며칠씩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효과가 빠르냐가 아니라 얼마나 피부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오이에 강한 미백 성분이나 산성 재료를 섞어 쓰다가 오히려 피부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곤 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오이를 갈아 만든 기본 재료에 한국 가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아주 순한 재료를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재료의 역할은 색을 바꾸거나 각질을 벗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이가 만들어준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피부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돕고 오이가 가진 수분과 진정 효과가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혼합물이 피부 위에서 무언가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끔거림도 없고 화끈거림도 없으며
바른 직후 즉각적인 변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피부가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이야기한 자극 없이 불안하지 않은 방법과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전입니다. 이 혼합물은 한 번에 많이 만들어두고 며칠씩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용할 때마다 소량으로 만들어 그날 바로 쓰고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신선함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심하게 예민한 날에는 쉬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무언가를 꼭 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지 않는 것도 이 방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피부는 더 이상 방어만 하는 상태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며칠에 걸쳐 피부의 느낌부터 먼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피부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하루나 이틀 만에 눈에 띄는 차이를 기대하지만 50대 이후의 피부는 그렇게 빠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두를수록 결과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5일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피부가 부담 없이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겉으로 보이는 큰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피부의 느낌이 먼저 달라집니다. 세안 후에 느껴지던 당김이 조금 덜해지고 오후가 되면 얼굴이 쉽게 건조해지던 느낌이 완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사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가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조금씩 안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이 되면 거울을 볼 때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잡티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지만 경계가 흐려진 듯 보이고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정돈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밝은 조명 아래에서 얼굴을 봤을 때 이전처럼 잡티만 먼저 튀어나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색이 바뀌었다기보다는 피부 표면의 컨디션이 고르게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날에 이르면 가장 큰 변화는 피부를 대하는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더 이상 거울을 피하지 않게 되고 밝은 빛 아래에서도 얼굴을 과하게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도 모든 잡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법은 약속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잡티와 주근깨가 눈에 덜 띄고 얼굴 전체가 한결 부드럽게 보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5일 동안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화장품을 갑자기 추가하거나 각질 제거를 병행하면 피부는 다시 혼란스러워집니다. 댓글에서 같이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 이 기간만큼은 최대한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스스로 균형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 속도와 자신의 피부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셋째 날부터 느낌이 오고 어떤 분은 다섯째 날이 지나서야 변화를 인지합니다. 피부는 각자의 속도로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피부의 신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일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공통된 말을 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닌데 확실히 예전보다 편안해요. 바로 이 지점이 이 방법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극적인 변화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안정감, 그리고 이 안정감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바탕이 됩니다. 이렇게 5일의 과정을 거치며
피부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오히려 가장 조심해야 할 시점이 찾아옵니다. 조금 좋아진 것 같으니 더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합니다. 방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이 피부를 다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오일을 너무 차갑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오일을 그대로 사용하면 피부는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예민해진 피부에는 그 차가움 자체가 또 다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피부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오히려 잡티가 더 또렷해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시간을 과하게 늘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오래 두면 효과가 커지겠지라는 생각으로 팩을 오래 올려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피부 위에 올려진 재료가 마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댓글 중에도 하고 나면 얼굴이 더 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방법은 오래 붙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피부를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문지르거나 닦아내는 방식입니다. 팩을 제거할 때 수건으로 세게 닦거나 각질이 떨어질 것 같아 문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예민해진 피부에 이런 자극을 주면 그동안 쌓아온 안정 상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피부는 깨끗해졌다고 느끼는 소리보다 아무 느낌 없이 편안한 상태를 더 필요로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피부 상태를 무시한 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붉은 기가 올라온 날에는 쉬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 끝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은 피부 관리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회복은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멈출 줄 아는 태도가 피부를 더 빨리 안정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왜 똑같이 했는데 더 불편했을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재료가 아니라 온도, 시간, 힘 조절 같은 작은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 방법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방해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하지 않은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피부가 편안하다면 이미 방향은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정된 상태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거울 앞에서 다른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부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보다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집니다. 박영숙 씨에게도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그녀는 예전처럼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확인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밝은 불을 피하려는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세수를 하고 얼굴을 닦고 하루를 시작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하던 손녀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얼굴이 좀 밝아 보여요. 특별한 칭찬도 아니었고 감탄이 섞인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은 박영숙 씨의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에서 자신의 얼굴이 관리된 대상이 아니라 편안한 얼굴로 보였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며칠 동안 달라진 것은 잡티의 개수나 색깔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느끼던 긴장, 밝은 조명 아래 서면 먼저 올라오던 불안, 사진을 찍을 때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던 습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먼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이 방법의 진짜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 관리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감정입니다. 오늘은 괜찮다는 생각, 굳이 숨지 않아도 되겠다는 마음, 이런 감정의 변화가 쌓이면서 얼굴의 표정도 달라집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면 같은 잡티가 있어도 덜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박영숙 씨는 더 이상 밝은 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을 때도 예전처럼 얼굴을 가릴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나이를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나이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비슷한 순간을 느껴보고 싶어요. 바로 그 마음이 이 방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큰 변화를 기대하고 시작하지만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이런 조용한 안도감입니다. 그리고 이 안도감이 있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음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피부를 바꾸겠다는 조급함 대신 오늘의 얼굴을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이 지점에서 관리의 의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고 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복잡한 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오이와 혼합물은 피부를 다시 출발선에 세워주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 이유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들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세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어야 개운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피부가 예민해진 시기에는 이 습관이 잡티를 다시 또렷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순간적으로는 깨끗한 느낌을 주지만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얇은 막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세안 후 얼굴이 바로 당기고 오후가 되면 더 칙칙해 보인다면 물의 온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문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 수건으로 세게 닦거나 각질이 보일까봐 자꾸 손이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피부는 더 이상 마찰을 통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느낌 없이 말려주는 것이 가장 친절한 관리가 됩니다. 피부는 조용할수록 회복을 잘합니다.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특별한 음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눠 마시는 물만으로도 피부의 컨디션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품을 바꾸기 전보다 물을 더 신경 쓰게 됐다고 말하는데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피부 안쪽에서 천천히 작용합니다. 음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뭔가를 끊거나 유행하는 식단을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평소 먹던 식사를 조금 더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피부는 극단적인 변화보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더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핵심은 하나로 모입니다. 피부를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괴롭히던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오이와 혼합물은 그 출발을 도와준 계기였고 이후의 변화는 삶의 리듬에서 완성됩니다. 이렇게 생활이 조금씩 정돈되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거울을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 밝은 빛 아래에서도 얼굴을 자연스럽게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방법이 향하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더 젊어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관리. 그 마음이 자리 잡았을 때 피부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 스쳐갔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특별히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닌데 왜 요즘 들어 피부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걸까? 사실 이 질문은 박영숙 씨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댓글을 보면 비슷한 말들이 반복됩니다. 40대까지는 괜찮았는데 50이 넘으면서 갑자기 확 달라졌어요. 불과 앱슬 2년 사이에 잡티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이런 변화는 우연도 개인적인 착각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50세를 넘어서면서 피부는 눈에 띄게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병이 생긴 것도 아니고 생활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닌데 피부만큼은 예전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부가 나빠졌다기보다는 이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버텨주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피부는 회복력이 좋았습니다. 밤늦게 자고 세안을 조금 거칠게 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피부는 다릅니다. 재생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도 약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작은 자극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부터는 잡티와 주근깨라는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잡티가 갑자기 생겨난다기보다 드러나기 쉬운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피부의 바탕이 얇아지고 고르지 않게 되면 같은 잡티라도 더 진하고 또렷하게 보입니다. 조명 아래에서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이고 사진을 찍으면 특정 부위만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피부가 빛을 고르게 반사하지 못하고 결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혼란을 겪습니다. 예전에는 문제없던 화장품이 갑자기 따갑게 느껴지고 미백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들이 오히려 얼굴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나한테만 안 맞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피부가 변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관리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전 방식 그대로 혹은 더 강한 방법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입니다. 잡티가 보이기 시작하니 각질을 더 제거하고 톤이 어두워 보이니 더 자극적인 미백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피부의 리듬을 더 깨뜨릴 뿐입니다. 피부는 회복할 시간을 얻지 못하고 계속 방어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오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이와 그 혼합물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잡티를 없애기 때문이 아닙니다. 피부가 다시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지나치게 빨라진 속도를 잠시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수분을 공급하고 열감을 가라앉히고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피부가 숨을 돌릴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의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목표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무엇인가를 더해서 개선하려 했다면 이제는 깨뜨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더 밝아지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더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잡티와 주근깨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피부가 보내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예전처럼 다루지 말아달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자극을 주면 피부는 더 큰 소리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이해하고 한 발 물러서면 피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이 혼합물을 사용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잡티가 다 없어진 건 아닌데 예전처럼 신경 쓰이지 않아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는데도 거울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평가하듯 바라보던 시선이 받아들이는 시선으로 바뀐 것입니다. 피부는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나이를 드러내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탕이 고르고 편안해지면 같은 잡티가 있어도 얼굴 전체는 훨씬 부드럽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50대 이후 관리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무언가를 없애는 관리가 아니라 전체를 정돈하는 관리입니다. 이제 와서 젊을 때처럼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오히려 피부는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의 피부에는 지금의 리듬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과하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게. 오이와 혼합물은 그 출발점일 뿐이고 진짜 변화는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피부 관리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오늘 조금 편안했는지, 내일도 무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정도만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잡티 때문에 하루의 기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피부는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내왔던 신호들이 이제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잡티와 주근깨는 갑자기 생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래 예전 방식 그대로 피부를 대했을 뿐입니다. 50대 이후의 피부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젊어 보이기 위해 혹은 나이를 감추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지금의 피부가 어떤 색과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오이와 그 혼합물은 기적의 해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적어도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는 방법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박영숙 씨의 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잡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잡티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지는 않았습니다. 밝은 불을 피하지 않게 되었고 거울 앞에서 한숨부터 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했지만 삶의 리듬을 바꾸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피부 관리의 결과를 눈으로만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마음입니다. 오늘은 괜찮다는 생각, 굳이 숨지 않아도 되겠다는 안도감, 이런 감정이 쌓이면서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서 얼굴의 인상도 달라집니다. 같은 잡티가 있어도 덜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더 강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 더 많이 바를 필요도 없다는 것, 오히려 하나씩 덜어내고 피부가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이 시기에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를 거스르려 하기보다 나이에 맞는 리듬을 존중하는 것. 그 순간부터 관리는 부담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건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이미 첫걸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당장 큰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밤 세안할 때 물의 온도를 한 번만 돌아보고 얼굴을 닦을 때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자신을 평가하듯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태도의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요즘 들어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사소한 정보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얼굴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손등과 목 피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는 얼굴보다 손과 목에서 먼저 드러난다고들 하죠. 그 부분 역시 오늘과 같은 관점에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얼굴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그리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